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반갑습니다. 참치형 구독자 종목. 자,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히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이어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좀 금호 쪽 계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아프게 좀 당한 적이 있어 갖고 옛날에 금호 타이어라는 이 종목이 있었는데 이 금호 계열은요. 자, 여기 노조도 엄청 독하고 되게 힘든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수급만 보고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이런 이 지금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좀 이슈가 있죠. 매각 뭐 인수 제3자 매각 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산업은행이 또 개입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는 좀 차트적으로 유의미한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을 좀 모색하고 있는 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굳이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아시아나 항공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합병이 불발 나거나 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빨간 수급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항공 투자할 바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투자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굳이 요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재료가 확실하게 있으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과거에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그 금호 계열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얘는 지금 추세 전환을 위한 그런 좀 구간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 이건 좀 1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약간 세력주 느낌의 종목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모트렉스라는 종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모트렉스는 일단은 이제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에 대한 모멘텀. 제가 이제 모트렉스는 참치형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IBI, 인포테인먼트를 위주로 해갖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냐면 각국에 이렇게 그 한국 근처에서 이제 부품을 차량 안에 끼워 넣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모트렉스가. 자,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IVI 그리고 HMI 그래 갖고 이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차, 뭐 커넥티드카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장치를 뭐 이제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뭐 HUD, 뭐 아다스 요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회사 중에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도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탄탄한 또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실적이 탄탄하게 나와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이제 기대가 되는 실적주로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4,438억 원 정도 되는데 시총도 어느 정도 뭐 괜찮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트랙스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좀 중소형 그 소부장 느낌으로 해 갖고 자율주행, 모멘텀 그리고 현대차나 뭐 기아차가 오를 때 같이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 이런 식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실적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PER 11배. 이거는 뭐 살만하죠. 예. 그래서 다시 최근에 차트적으로 이런 추세를 하다가 지금 다시 추세 이탈하고 다시 바닥 잡고 다시 장기 평선 241선을 안착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추세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분할 매수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모트렉스도 잘 보시길 바라겠고. 자, 참 이 세력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힘든데 특히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도 세력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뭡니까? 오레고보막 관련해 갖고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는 이런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이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면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면 자 못해도 이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것만 해도 만약에 내가 지금 구간 한번 사고 뭐 이렇게 분할 매수 해갖고 평균 단가를 뭐 요 정도 예를 들어 한 4,000원 4,000원대 초반대로 만들어 놓는다. 혹은 1차 매수로 지금 구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20 몇 프로 수익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하시다가 이 상단 라인을 좀 돌파하는 그런 시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뭐 수급적으로 투신 요놈들이 좀 최근에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갖고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좀 모멘텀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올해 고부맙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지금 사실 회사의 이런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자, 항상 이런 세력주들의 특징은 전환사채를 많이 쓰고요. 특히 카나리아 바이오, EM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문제예요. 제가 EM 플러스도 뭐 세력주 관점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요런 종목들의 재무나 뭐 이런 구조를 보면 회사의 어떤 구조를 보면 다 이제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돈도 못 벌고 있고 그냥 이제 그 모멘텀 하나만 보고 이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를 꼭 하셔야 되고 일정 부분 만약에 손절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건 여기 이제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저는 이제 4,000 그냥 러프하게 4,600원을 이탈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축소를 하는 그런 좀 매매 전략을 취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위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상단 라인 한 6,600원 정도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잡고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대응이면 여러분들이 좀 무난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 정도 보시고 EM 플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든 삼자 배정 유상증자든 납입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제 최근에 뭐 유로 주식 취득하면서 이렇게
뭐 지급은 뭐 완료가 뭐 돈 주는 거는 뭐 잘하는 것 같고. 자 뭐 그리고 최근 들어 갖고 계약이 또 연장이 됐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그나마 좀 이제 CNT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누구랑 이제 그리너지랑 그거를 맺었는데 계약 기간을 또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이런 그 고객사의 공장 완공 일정 변경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계약 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빠르게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빠르게 납품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요게 또 이제 연장이 되는 부분들,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 연장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뭐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사채를 많이 쓰는 이런 사채권자, 이들이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전환가액이 4,015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정정 신고하면서 전환가액을 그 최저 조정가액을 바꿨어요. 그래서 최저 조정가액을 2,815원 정도로 내려놨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이제 그 전환 청구가 전환가액을 이제 하향 리픽싱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슬 이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시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개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요번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의 상승시켰던 이런 초입 구간 밑으로까지 주가를 끌어내렸다. 과거에도 그랬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행보를 한 이후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거는 이제 다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작업을 한 거고,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나게 되면 EM 플러스 역시 좀 살아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좀 신뢰할 수 있는 가격대를 이 구간에 오면 얘가 이제 추세 전환을 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은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6,000원 이상은 안착을 시켜줘야 얘가 이제 추세 전환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면 짧게 먹고 빠지는 겁니다. 짧게 먹고 다시 밑에서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이렇게 추세는 항상 중요해요. 추세를 봤을 때 이거는 하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방 추세가 강한 종목들은 짧게 먹고 빠져야 된다. 뭔 소린지 알겠죠? 자, 그래서 EM 플러스는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 액세스 바이오, AI 관련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력이 그대로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인 매수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는 한 세 가지 모멘텀, 일단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심이 들어왔을 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든 의료 정책에 따른 수혜주라고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액세스 바이오는.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뭐 예를 들어 뭐 감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유행할 때 다시 이런 이제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성향이 또 있고요.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액세스 바이오는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이 오를 때 같이 동조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지금 위치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요,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다시 하나의 또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제 N자형 패턴의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멘텀이야 뭐 이제 앞으로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액세스 바이오가 하방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렇게 하방을 다시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이런 한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시도가 있었고 다시 한번 뭐 다시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저가를 올려주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쨌든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바이오는 지금이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점으로 노리신다.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 그러니까 삼각수렴을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1차 매도를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를 저항 라인으로 보시고 지금 매매하셔도 지금은 무난한 이제 스윙 구간이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뭐 20 몇 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이제 미래산업에 대한 내용, 이것도 지금 시가총액이 774억 원.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이 세력주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런 차트는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이걸 어떻게 견뎌? 하지만 이거는 하락형 매집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산업은 이제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그 회사가 그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요. 지분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9.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반도체 장비, 칩 마운터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게 광림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있었던 거를 보면 광림에서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로 바뀌었는데 마치 이게 삼자 배정 이제 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세력주인 거예요, 세력주. 그래서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앞서 언급드린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이런 EM 플러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넥스턴 바이오라는 이런 회사가 지금 미래산업 그리고 그 EV 첨단 소재 두 개 이제 자회사를 이제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 이 세력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파동을 굉장히 줄 때는 크게 줍니다.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말리기가 들어간다. 주주들을 피말리기가 들어간 이후에 개미들이 다 털리고 나면 그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라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재무적인 부분은 사실 뭐 최근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이 유보율이 많이 좀 감소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주요 이제 거래처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좀 향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2,800원을 넘어야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강력한 저항 라인 때는 4,000원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추세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게 이제 2,800원이라는 것이고, 2,800원에 안착이 되게 되면 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참치형 구독자 그 종목들 좀 세력주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 요즘 워낙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좀 좋은 종목들을 좀 투자를 하셔갖고 좀 수익을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회사가 불안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조금 우리가 비중을 좀 낮추고요. 조금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탄탄하고 실적이 탄탄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갖고 여러분들의 걱정도 좀 줄이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도 참치형 유튜브 많은 애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도 화이팅 하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아랫번호로 해갖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이와 같이 성심껏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